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본인은 평소에 청렴하고 강직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잠깐 명품백 발언 수수 중지해 주세요.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 발언하고 의원님,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전현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 발언 지금 중지해 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 양독자 조용히 하세요. 살리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세요. 본인은 그런 발언을 자격이 없습니다.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께서 송석준 의원께서는 저한테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로 살인죄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반드시 사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님이 사과를 받아달라 하는 주장은 저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마이크 전현희 꺼주세요. 의원님. 자, 그리고 저 과정에서요.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 부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성석준 의원, 김건희 그렇게 보호해서 되겠어요?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창피한 줄 아세요? 소관이 누구 때문에 더 많이 됐는지. 창피한 줄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저열한 행태다.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민주당이다 오히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김유정 오신환 위원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김유정 의원님. 이제 오늘 법사위 청문회가 검사 탄핵 청문회였죠. 예. 그래서 탄핵 사유가 정당한지를 좀 따져보자 이런 거였고 오늘 청문 대상이 김영철 전 반부패 2부장인가요? 중앙지검에 대한 탄핵 청문회였는데 이제 왜 관계없는 권익위 국장의 그 안타까운 사망 얘기를 꺼내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이 탄핵 사유를 따져보면서 그게 대체적으로 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예.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이랄지 주가 조정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한 세 가지 크게 큰 사유가 되는데 그런 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의 연장선상에서 명품백 관련한 얘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질문할 수 있는 거고 당사자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문정 검사 외에는 뭐 관련 검사도 또 당사자인 뭐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출석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서로 공방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결국에는 발언 중에 송석준 의원의 계속되는 뭐 그 발언 방해 행위가 있었고 또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공방이 가열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전현희 의원의 이제 저런 발언까지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과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첫째. 그러나 두 번째는 조금 과도하게 나간 면이 있다. 국회 안에서 이제 서로 조금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까 공방하는 가운데 조금 표현 문제가요? 표현이 조금 거칠게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또 한편의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 사실 계속해서 입에 달고 살았던 이야기가 전 정권 탓이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탓이었고 뭐만 하면 그냥 다 전 정권 탓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야당 탓, 민주당 탓. 민주당이 지금 공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데 예. 그에 앞서서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왜 모든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 발언 하나만 놓고 지금 이렇게 야당이 그렇게 몰고 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한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국회 불러내서 뭐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공직사회를 붕괴시킨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닌가요? 그리고 뭔가 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위에 책임자들을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다 면죄부 주고 우리가 최혜병 사건만 해도 그렇고요. 다 면죄부 주고 실무자들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회에서 일어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전국에는 민주당 야당 탓이라고 몰아가는 이것 또한 정말 목불인견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비록 이 거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가운데에는 제대로 뭔가 석연치 않게 일처리를 한 권익의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디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거친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나간 측면은 있다. 예. 전 개인적인 생각이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직 제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 또한 과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과도하다. 국민의힘이 지금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죠.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이제 안타까운 죽음의 앞에 정치권이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뭐 국회에 지금 정쟁으로 점철돼 있는 저 모습들을 보면 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19, 20대 때 법사위에서만 의정활동을 했는데 정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예. 언제까지 국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저런 정쟁으로 일관할 것인지 좀 안타깝고요. 먼저 양심에 괴로워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권익위 간부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부당한 외압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고발 조치가 됐으니까 예. 수사기관에서 좀 명백하게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는 저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저렇게 거친 단어들을 쓰면서 싸움하게 되면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배출된 그 자당의 의원들을 조금 설득하고 중재시켜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배출된 민주당의 정청래 위원장이 민주당 편을 들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비판하는 입틀막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지금 의원들의 발언권을 어떻게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발언 중지라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습니까? 같은 헌법기관. 삼선이라고 위원장이라는 자리만 부여받았을 뿐이지 헌법기관의 대표를 갖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오버센스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입틀막을 하는 상임위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표현하고요.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뭐 본인의 뭐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뭐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다만 아시다시피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송석준 의원이 또 발언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또 저렇게 막말을 하면서 서로 싸움으로 점철된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저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좀 국회가 이성을 찾고 합리적인 좀 이렇게 대화들을 통해서 100보 못 나가면 50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좀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 정말 간절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